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개정 조항은 노조 전임자 문제와 근로시간 면제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이 노조 전임자 문제를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당히 특이하게 다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노조 전임자라는 말을 이제는 우리 그 노동조합법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이 우리 현장에서는 뭐 오랫동안 쓰여진 용어지만 이것이 법적인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 1997년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때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거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조 전임자의 의미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제 선언했던 조항인데 이 조항이 사실 그동안 실천되지 못하고 한 13년 연기되다가 2010년에 와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노동조합법에서는 명백하게 노조 전임자의 법적 개념이 인정되고 그 노조 전임자는 어떤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이제 작동했고 거기다가 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에서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하게 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개념 자체는 언뜻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 개념, 그 법률적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당노동행위 조항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던 그 종전 규정이 현행 규정이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이제 적용될 때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노조 전임자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삭제된 거지만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사실적인 의미에서의 노조 전임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010년 이전에 그런 상황 또는 뭐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1997년 이전에 그 노조 전임자에 관련된 현장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죠. 뭐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2010년 이전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현장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그럼 되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이제 그 노사관계를 보면 전임자한테는 임금 안 준다. 이게 이제 상당한 그 상식적인 수준에 왔기는 합니다. 뭐 제대로 실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법적 상식이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들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하는 데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노사 현장에 상당히 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사가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노사가 좀 정해가고 룰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대신에 이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4조의 그 제목 자체가 전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제목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근로시간 면제 등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로시간 면제 등의 그 제목이 바뀌면서 1항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여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의 개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가로치고 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명백하게 근로시간 면제자의 개념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1항에 따라서 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1항에 따라서 근로계약에 약속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이제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상으로는 노조 전임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법률 개정 자체로는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다 하는 이것이 이제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4조나 24조 2는 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할 뿐이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하건대 그 24조 1항의 개념으로 봐서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받지 않고 노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다.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받으면서 사용자한테 임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 그걸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죠.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의 논리,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사용자의 논리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항들을 보시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라는 이것이 노동부에 있었던 것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다가 이제 옮기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법적 규정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그 임금 지급 문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81조 개정 부분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하는 행위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 물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애매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주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비원조라는 문제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결국 이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쟁점은 만약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가 안 해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 2019년인가요? 2018년입니다. 그때 이 경비원조에 관련해서 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조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이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과잉침해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는 그걸 개정해라, 이런 위헌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갖다가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91년도 판례에 보시면 노조 전임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투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법 개정 그리고 2010년부터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명백하게 노조 전임자한테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비원조라든가 또 노조 전임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졌고,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부분도 삭제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 기업별 노조에서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흥미있게도 이것은 노조 업무라기보다는 바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에서의 노조 전임자는 이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나 같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1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런 판례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금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안 된다,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건데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그런 금지 조항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노조는 이제 강력하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1997년 이전의 상황 또는 2010년 이전의 그 현장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자기들이 그 91년도에 내려놨던 판례로 돌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별 노조에서의 전임자 업무가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회사 업무 자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또 투쟁에 의해서 쟁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그 대법원 판례의 논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전임자에 대한 개정과 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개정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고, 뭐 근로시간 면제자는 뭐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노조전임자는 법에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조전임자에 급여 주는 거는 그거 ILO 협약이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ILO 협약 135호 협약이라고 합니까?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이라는 거기 내용에 보면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 그거는 뭐 ILO에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임자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거론하게 되고, 결국 기업별 노조가 그 뭐 2010년에 이전 상황이 그러했듯이 사용자가 뭐 좋은 취지에서 노사가 서로 뭐 좀 안정적으로 화목하게 간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급여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훈련받았던 전임자에게는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훈련받았던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 노사관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는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가 이 점을 좀 고려하시고, 뭐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걸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것, 또 다툰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잘 아시는 사실들이니까 서로가 좀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